물론 이제 마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람들마다 사실 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100명한테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이 하는 얘기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마음이라는 것을 어쨌든 각자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가? 우리 속담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알기 어렵다면 혹은 알 수 없다면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쩌면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밝혀온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혹시 엑스맨이라는 영화 본 사람들 많죠? 네, 거기에 보면 그 프로페서 X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기도 하죠. 네.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한번 독심술 이런 거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제가 누구 혹시 자원자 옆에 계신 분? 네네. 자, 여기 카드가 6장이 있죠. 이 6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하세요.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선택했습니까? 자, 저한테 그 선택한 카드 그거를 텔레파시로 보내는 겁니다. 한번 보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그 카드를 알아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네, 그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카드가 없어졌죠? 없어졌습니까? 네. 그 카드만 없어졌죠? 네. 그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6장의 카드 중에 카드 하나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텔레파시로. 보냈습니까? 네. 그 카드를 제외한 5개의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없어졌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네, 짠 거 아니죠. 네.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가 원래 이게 킹, 그 다음에 퀸, 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늬가 4가지가 있죠? 하트하고 뭐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몬드 12장이 있습니다. 제가 6장을 보여주고 그 중에 한 장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보여준 5개의 카드는 그 앞에 보여줬던 6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5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인이 생각했던 간에 사실은 없어진 거죠. 단지 내가 그 선택한 그 카드만 기억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그런 텔레파시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심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투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심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동안 오랫동안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연구를 해봤지만 그러한 초능력 혹은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텔레파티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네, 실망이에요? 실망인가요?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딱딱한 심리학이라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년 전에 썼던 책의 제목하고 같은데 왜 딱딱한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줬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도 보면 물리학, 화학 혹은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이런 그 과학을 보통 자연과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 하드 사이언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드 사이언스. 네, 심리학도 과학에 기반해서 생겨난 마음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으로 태어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그동안 너무도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너무 소프트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딱딱한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수학, 국어, 영어, 뭐 과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없죠. 네, 뭐 서구에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배우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대뜸 그러면 뭐 제 마음을 좀 아시겠네요, 뭐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독심술 같은 일종의 그런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한 연구가 이런 연구입니다. 우리는 글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별로 재미없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탁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자를 뭐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게 무슨 심리학이고 또 그게 무슨 질문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글자를, 가라는 글자를 딱 보고 저게 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까? 뭐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배웠으니까 알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가라는 글자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나요? 우리가 가라는 글자를 내가 쓸 때하고 또 여러분들이 쓸 때 다 제각각 가라는 모양이 다 다를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가라는 모양을 한 번에 탁 보고 알죠? 예,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아는가? 우리 뇌에는 얼마나 많은 가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가? 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강의하신 선생님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1시간 후에 저를 만나도 그 선생님이네. 제 얼굴을 보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고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보고 기억한다면,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억 속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얼굴이요? 이런 얼굴? 이게 360도 돌면 이렇게 다 얼굴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각각의 스냅샷을 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 혹은 표정도 뭐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정들이 생기는데 어떤 모양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 알아본다면 그 과정이 무엇인가?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 뇌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능력을 흉내내기 위해서 많은 인공지능학자,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도 그런 걸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요즘 뭐 사람 얼굴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뭐 길을 찾아가게 하고, 아주 어려운 과제들이죠. 로봇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시키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그걸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직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다. 아까 인지심리학, 제 전공이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했는데, 그 인지심리학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연구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 혹시 그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정보 처리 과정. 정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이 외부 세상에 정보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죠, 소리. 청각적인 정보. 그다음에 만질 때마다 누가 만진다, 뭐 어떤 차갑다, 뜨겁다,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촉각의 정보, 미각, 후각. 이런 감각적인 정보가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한다는 게 뭐 어떤 정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걸러내고 어떤 정보는 선택하고 어떤 건 걸러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보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오는 정보 사실은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그런데 그거에 지금 정보, 그건 걸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지금 엄지발가락 잘 있나? 뭐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제 말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집중해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들어온 정보를 선택해서 또 일부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죠. 그 저장이 뭐예요? 그게 기억이죠. 기억.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추론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 정보를 사용하는 거. 그 자체가 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 정보 처리 과정이다. 근데 그 정보 처리 과정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근데 의식할 수 있고 어떤 정보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철학자분들이나 뭐 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말씀해 오셨던 것들 대부분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볼수록 심리학자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는 우리의 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연구해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 뇌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정보들, 무의식적인 정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뇌는 그런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